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XRP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3,000원대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4개월 동안 이 박스권 라인만 왔다 갔다 하면서 3,00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리플코인은 이제 상승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 뒷면에 하방 압박을 받고 박스권 라인을 만들고 있는 이 대외적인 이벤트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냥 올라간다고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마냥 떨어질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XRP 리플코인의 모멘텀과 현재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들, 최근에 기준금리 결정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금리는 결정을 했지만 정책 방향성은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 대신 확실성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XRP 리플코인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XRP 리플코인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첫 번째는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이제 XRP ETF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키워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하죠. 지난 상원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이후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두 가지가 되고 세부적으로 모멘텀이 더욱더 많죠. 이러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시장은 이러한 하락 압력 박스권 라인을 만들까요? 그 이유는 대외적인 이벤트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관련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 어제는 트럼프가 미국 전쟁을 승인했습니다. 그때 언제 공격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으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는 이미 결정을 했죠. 이미 동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고, 또한 5천원대부터 현재 3천원대까지 하방 압박을 받고 행보 라인을 가지게 만들었던 가장 기본적인 본바탕은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로 인해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XRP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없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리플의 어떠한 모멘텀이 상승에 힘을 더해줄 줄 알아야 우리도 그에 맞춰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플 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보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한동안 정말 힘들고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매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 구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차트 분석만 하시고 올라가는 것만 판단하셔서 매수 또는 매도 진행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소중한 돈 지키고 또 수익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구에서 진입하신다면 정말 큰 수익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 혼자서는 차트 하나 분석하기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핵심 용어들, 차트 흐름 등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시면 트럼프의 압박에도 독립성을 강조했다. 미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정책을 유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으로 동결하고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9월 달과 12월 달에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죠. 그래서 0.25씩 두 번 할 거니까 총 0.5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관세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언급했죠. 그 다음 부분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관세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관점이 생겼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새벽 3시에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4.5 예측치에서 실제로 4.5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자회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고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면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래는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아니면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면 매도할 자금이 커질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시장에 곧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명령은 아직 유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트럼프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미국이 끼어든다 한다면 시장은 더욱더 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불확실성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건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혹시라도 전쟁에 참여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코인 시장은 새로운 제도권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반사이익으로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대외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코인 거래액이 2조 5천억으로 급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보합, 리플 XRP, 도지코인은 상승세라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건 물론 관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관심이 없다라기보단 현재 시점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래 대금으로 왔다 갔다 이러한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XRP 리플코인 최근에 우리가 SEC와 빠르게 법정 이슈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ETF죠. 그런데 이 세 개의 XRP ETF가 캐나다에서 하루 만에 데뷔를 했습니다. 규제된 암호화폐 접근에 가속화를 불러온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캐나다 리플 ETF, 이더리움,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캐나다는 말 그대로 가상자산 ETF 허브로 우뚝 떠오르고 있죠. 근데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부터 ETF까지 자신들이 모두 선점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패권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 패권을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SEC, XI의 법정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가 되고 XRP, ETF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로 압박이 새롭게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6월 17일 날 미 SEC 리플 법원에 항소 보류 요청서를 재차 제출했습니다. 이게 8월 15일까지 진행 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러면 8월 달까지 또 연기가 된 거 아닌가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이건 지난 4월 달에 법원에다가 우리가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으니까 항소 보류를 해주세요라고 둘이 신청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때는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소 보류만 신청했던 건데 그 60일 기간이 다 되어서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한 거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합의점은 찾았습니다. 5월 9일에 LCC는 법원에 리플 소송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분쟁을 종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5월 9일에 신청하고 나서 토레스 판사는 이 합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기각한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6월 13일 날 LCC 리플 법원에 소송 중단 및 벌금 반환을 요청했죠. 6월 13일. 그러면 저번처럼 6일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날짜로 토레스 판사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오늘 날짜로 SEC와 XRP의 법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빠르게 ETF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난 부분이 6일이었지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빠르게 나올 가능성들은 대외적인 이벤트, 캐나다라든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 ETF가 출시가 되었다며 미국 또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고 최근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미국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토레스 판사 또한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XRP ETF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와 똑같거든요. 이 ETF를 짧게 설명해 드리면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드는 게 바로 펀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그렇게나 열광했었죠. 그러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오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되었나 이 부분을 알며 지금 리플 ETF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비트코인 ETF 설명하면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선점 효과에 노림수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수 있고 월가 그러니까 고래가 코인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 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선순위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또 그런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 ETF 나쁜 소식이어서 최저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가상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바뀌는 그 자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성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XRP ETF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최저가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매집하는 과정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요. XRP 지금 단가 3,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저가를 만들고 이 최저가에 고래들은 매집 구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나 알아볼 수 있는 속보 내용인데요. 3월 20일에 XRP 고래 두 달 만에 보유량을 6.5% 늘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했습니다. 두 달이니까 1월부터 3월 20일이 되겠네요. 하지만 3월로 끝이 아니죠. 5월 달 보시면 고래들 한 달간 8.8억 XRP를 매집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이면 4월부터 5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고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래들은 매집을 합니다. 매집은 올라갔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저점마다 그들은 비중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비중 자체를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띄는 물량은 아니죠. 고래들은 이렇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방 압박, 행보 구간에 개인들은 더 떨어질까봐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공포 심리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지만 그 매도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말씀드린 상승에 대한 재료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탄탄하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리플 코인 ETF부터 스테이블 코인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현재 여러 번 바닥 구간을 확인하면서 안정적인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게끔 만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XRP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기관과 기업들은 해당되는 XRP를 사모으려고 하는 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곧 급격한 상승력을 보여줄 때 그 시점은 이미 단가가 올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그만큼의 수익 구간을 단기간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횡보 라인을 가지고 조정 구간을 가질 때, 이럴 때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익 구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때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제가 직접 소통하며 상담해 드리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꼭 중요한 소식,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빠른 정보력과 행동력으로 큰 수익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된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하는 무료 정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확실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자료와 또 그에 따른 비중 관리 및 대응 방법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보방은 번거롭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자료만 받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XRP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